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요. 자신이 받은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상처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여 줄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그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사람 마음에 반짝반짝 소망을 주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영화 감독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학열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 간단한 본인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글 쓰고 영화 만드는 사람인데요. 뭐 LA 지역은 좀 특별한데 제가 사실은 옛날에 신인 작가일 때 LAR이랑을 집필했던 15명 작가 진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처음 방문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미국에는 어떻게 방문하게 되신 거예요? 그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북한 지하성도 기독교인의 탈북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영화로 하려고 인권 세미나 및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주변 그런 것들을 이제 토론하려고 6월 1일 날서부터 미국을 지금 투어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워낙 작품으로도 저희가 잘 알고 계신 분인데요. 네. 네, 여기서 우리 윤학열 감독님이 당초에 어떤 분이신지 그 반짝반짝한 프로필을 먼저 듣고 우리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윤학열.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면서 서울예대 방송작가학과 교수이기도 함. 199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유원지에서 생긴 일이라는 희곡이 당선되며 등단. 그 후 시트콤 5박 4의 사람들, LA 아리랑 외 수많은 방송의 극본을 쓰며 방송작가로 잘 나가심. 2003년 장나라 주연의 오 해피데이로 성공적인 영화계 신고식을 치르심. 2008년 봄 느닷없이 극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 이후 세상의 재미와 오락을 추구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꿈. 2010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풍, 2012년 철가방 우수씨, 2017년 지렁이 등 다수의 영화를 감독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현재 북녘 동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하는 배달의 일꾼 윤학열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199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희곡이 당선되면서 등단을 하셨는데요. 원래 꿈이 작가셨나요? 잘하는 일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영어랑 이렇게 오늘 그 MC 보시는 두 분들처럼 공부를 잘 못해서 수학도 잘 못하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야기꾼이셨네, 이야기꾼. 그래서 이야기를 텍스트로 담는 것을 직업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서 그냥 작가가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또 말하는 재능하고 글 쓰는 재능이 좀 다르기도 할 텐데 언제 본인이 글 쓰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늘 강의하는데요. 아이들은 칭찬받을 때 재능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 청년에게 그 큰 감동은 없더라도 그 아이한테 어떤 장점이 있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네. 저만 해도 66년생이니까 조금 이제 84 학번이고요. 7살에 예. 들어가서. 이 혀에 피어싱한 학생들이 있어요. 예술대학이다 보니까. 예. 몸에 또 문신하고. 예. 맞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친구의 삶이 존재하고 저와 다른 시간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같은 공간 내에서. 그러면 저는 그 친구의 장점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만약 흥수라는 친구면 흥수야, 그거 혀에 피어싱 할 때 아프지 않았냐? 그런데 넌 독특하구나. 글 쓰는 친구인데 피어싱을 했는데 넌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 그럼 자기는 작사하는 데 관심이 있대요. 오케이. 노 프로그램. 그래. 너는 그런데 뭐 아니면 도겠다. 즉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아주 좀 독특할 수 있거든. 근데 뛰어나면서 대중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해하는 소구력이 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한 네가 글을 쓸 수 있다면 더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예술가가 그렇죠. 될 텐데 이러면 아이 눈이 바뀌어요. 네. 정말로 네. 눈이 네. 바뀝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순수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짜로 이야기하는지 진짜로 이야기하는지 청년은 알죠. 정말 압니다. 네. 네. 아무리 그 청년이 어떤 삶을 뭐 이렇게 살고 있고 뭐 중독돼 있다 뭐 그건 이제 기성인들이 한 표면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정말 청년은 순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실되게 이야기해주는 권면에 반응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런 청년은 그의- 이제 100% 출석하죠. 제가. 그렇죠. 그 말 한마디로 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도 처음에 그렇게 글을 쓰시다가 누군가의 그 칭찬을 듣고 이렇게 바뀌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 능력보다 과대 포장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예. 네. 좋은 선생님. 어느 분이셨어요? 저는 차범석 선생님, 윤대성 선생님이라는 예. 그러니까 대학 15개 가셔서. 되게 유명한 대한민국의 작가이신데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 선생님. 네. 예. 저는 이제 서울예술 전문대학 제가 네. 다닐 때 이제 네. 전문대학이었는데요. 서울예전. 네, 서울예전인데 정말 저의 은사님들이 그 리얼리즘의 정말 최고셨던 차범석 선생님 또 사회적인 문제적인 희곡, 그다음 방송 드라마의 최고였었던 윤대정 선생님, 광장의 최인훈 선생님, 시의 오기원 선생님, 정말 귀하 보석 같은 스승들을 진짜. 예. 학생들 수준은 정말 안 좋았는데요. 네. 선생님들 수준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주로 이렇게 좀 우리 감독님 아이들 가르칠 때처럼 옛날엔 선생님들이 실력은 좋아도 좀 무섭게 하고 뭐 본인 그 실력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 방송을 이제 ANBC 네. 미주 온누리 방송국이니까 청년들이 미주에 있는 청년들도 들을 수 아, 있는 그럼요. 방송이죠. 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담았으면 네.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게임을 좋아한다. 그럼 게임 그 프로그래머 중에 챔피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는 제가 글 쓰는 거를 꼭 작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윤대전 선생님, 차범석 선생님의 데뷔 때 작품서부터 습작 작품서부터 모든 걸 다 꿰차고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스승님들 흔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강의 끝났을 때 질문 있는 사람. 네. 그럼 저는 질문을 하죠. 네. 궁금하니까. 네. 윤대선 선생님한테 제가 했던 기억이 1967년도 최초의 마당극인 노비문서란 작품을 이화여자대학교 대극장에서 횃불 연극으로 했는데 왜 이 작품을 집필하신 거죠?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교수들에도 너 남아.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니까 그런 노 교수님들이 술집으로 많이 데리고 네. 다니셨어요. 네. 맞아,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다 그래서 그렇죠. 뭐 손숙 선생님, 박정자 선생님, 뭐 그때 당시 학생 신분으로 만날 수 없는 분들과 늘 교류할 때 맨 말석이라도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쟤는 누구예요? 그럼 어쩌면 제가 작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았죠. 그 어린 싹을 보셨네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 너무 사랑하고요. 네. 상처 많은 청년들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감독님의 입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뭐 간단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타고나기를 긍정적인 사람이다. No. X. 나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올라간다. No. 글을 잘 쓰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Yes. 작가보다 감독이 더 재미있다. No.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쁜 여자를 하도 많이 봐서 예쁜 여자에게는 안 흔들린다. No. 아, 네. 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타고나기를 긍정적인 사람이다. 저희가 코미디 작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밝고 좀 긍정적이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죠. 되게 이제 그 코미디를 전문적으로 하는 네.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들 보게 되면요. 내성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집에 들어가게 되면 말 수가 없고요. 엄격하고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슬프고 컴플렉스 덩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고 희화시키려는 게 많아요. 네. 그런 네. 경향이.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저는 신앙인이 돼서 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게 긍정적인 걸로 다 변하는 거죠. 네.
약간 좀 긍정적이라보다는 좀 부정적이고 원래는 과거엔 그랬죠. 내성적이고 예, 대다수 예술가들이 부정적입니다. 예. 시니컬하고 의심하죠. 그런 게 모든 있어야, 창작의 예. 기본이 의심이거든요. 예. 왜 그럴까? 저거 진짜야? 예. 네. 그렇더라도 나오는 컬러는 밝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작가시니까 역시 혼자 있는 게 좋으세요? 혼자 있는 게 좋죠. 예. 뭐 에너지가 근데 혼자 이제 있을 때. 그 작업이 시트콤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면 여러 사람하고 공동 작업하시면서 어울려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어떠세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원천 베이직은 혼자 있을 때 다 만들어지죠. 예. 흔히 비근한 예로 여행을 가거나 산을 가더라도요. 한 사람만 더 가게 되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예. 결국 예술가는 자기가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기 예술이란 말이에요. 예. 일종의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에고이즘이 예술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걸 협업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어떠한 예술 세계를 완전히 갖추고 난 다음에 그것을 더 빛나게 하려고 협업을 구하는 거죠. 네. 다 기본이 만들어진 그렇죠. 상태에서 협업을 사람을 만나는 구하고 거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논리적 싸움을 하는 거죠. 예, 네. 계속. 비전너블이 같다면 어떤 것이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예. 위대할 수 있는가를 갖고 누구 생각이 옳은지를 계속 토론해서 거기에 대한 표준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완성. 서로 그냥 그렇죠. 이렇게 좀 어떨 때는 타협하기도 하고, 그럼요. 어떨 때는 그렇죠. 상대방 말이 더 맞을 수도 네, 있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또 그쵸. 그 친구의 이야기가 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더 빛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아, 예. 그러면 그건 수용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 뭐 어떤 드라마나 뭐 영화나 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떤 악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밑 바탕을 이렇게 깔고 접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나는 이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 좀 그런 갈등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감독들마다 이렇게 연출력이 다르죠. 그걸 이제 광의적인 연출력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아주 엑셀런트한 뛰어난 감독이면 실력으로 그걸 증명하죠. 믿고 따라와. 예, 예. 네. 나를 따라와라 청년들이. 내가 책임지마 결과를. 예. 이런 나를 케이스가 따라라 있고. 하고. 예. 안 그러면 또 이렇게 계속 소통하는 캐릭터가 예. 있고요. 어느 편이세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소통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감독도 출신이 라이터 출신의 감독이 있고 예. 순수하게 연출부 제작부로 시작된 친구가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서사 구조를 가진 작가 출신이기 때문에 네. 비주얼 포인트가 약합니다. 예. 비주얼만 생각하면서 비주얼 쪽에서 성장한 감독군에 비해서 예. 또 그런 감독들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문화된 스태프들의 조력을 좀 받아야 될 스타일이에요. 어차피 영화는 비트 예술이고 그렇죠. 그다음 화면의 예술이기 때문에 네. 나보다 화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촬영 감독. 저보다 당연히 더 높겠죠. 그 사람은 그렇죠. 전문가니까. 예, 시작할 때서부터 앵글을 꿈꾸고 뭐 밥 먹을 때 잘 때 예. 다 앵글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뭐 이야기도 생각해야 되고 캐릭터도 생각해야 되고 흐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협업합니다. 예. 네. 자, 글을 잘 쓰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고 하셨어요. 야, 이거 뭐 또 글을 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글 쓰는 비결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창작을 하려는 모든 청년들에게 제가 하나 드리는 팁인데요. 네. 관찰입니다. 있어요? 예. 네. 관찰.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생활비가 어려워서 유학생인데 만약에 어떤 그 레스토랑에 일을 하러 갔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헤비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그죠? 힘들죠. 그런데 예. 마침 막 끝나려는 그 시간, 마감하려는 시간만 되면 사장이 어려운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뭐 설거지로 못 가게 많이 하고. 하고 못 가게 하고. 그럼 너무나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은. 예, 그죠? 예. 네. 그런데 그러한 수용자가 되지 말고 내가 인물을 관찰한 작가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장 캐릭터를 관찰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예. 하는가? 그 사람의 결핍은 뭔가? 예. 또 그다음에 손님들 관찰하는 거죠. 네. 몇 시에 오고 사랑을 시작하는 커플들은 어떤 걸 주문하는가? 헤어지려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네. 비가 오는 날은 어떻게 만나? 모든 관찰이 다 자기가 만들어낼 그 예술 세계의 나의 기본 자산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그 관찰 노트를 갖는다든지 인물 노트를 갖는다든지 이게 굳이 작가가 아니어도 돼요. 네. 뭐 음악하는 사람도 뭐 비즈니스 소용되는 하는 거고, 예, 사람도 그럴 그럼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가도 소용될 수 있고요. 사람과 관계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청년들한테 권면하면 눈빛이 또 바뀝니다. 예. 네. 그렇네요. 진짜니까. 예.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흥분하네요, 좀. 저도 좀 눈빛이 바뀌고 있어요. 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찰을 잘 한다는 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관찰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작가가 되기도 쉬운 거고 작가가 그렇죠. 되니까 또 관찰을 그죠. 뭔가 돼야 되니까 할 수도 있고. 창작을 하려는 분들은 사실 어떤 베이스가 관찰에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거를 청년들한테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났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성공에 좀 급해 보이고 이렇게 그런 청년들한테 제가 느꼈던 인생을 빨리 설명해줘요. 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려고.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20살 그때 청년들이었던 그 시절에는 산에 빨리 올라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정상을 빨리 가려고. 근데 제 나이가 되니까 좀 멈추게 돼요. 네. 아, 이때 이런 나무가 있었네. 이런 꽃도 있었네. 아, 이건 무슨 벌레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을 학생들한테 바로 얘기해줘요. 예술가는 범용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 빈센트 반 고의 고독의 사제였던 빈센트 반 고의 그림이 정실분연적이고 이 시대에 통용되는 그러한 위대한 작품인 건 맞겠으나 당대에 그가 얼마나 외로웠니. 그렇죠. 나는 나의 제자들이 대중과 소통되는 제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단 그걸 먹고 소화하는 거는 이제 그들의 몫이고. 예. 자,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작가보다 감독이 더 재미있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감독은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그래요? 감독은 어떤 예. 부분이? 감독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일단 자본과 싸워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배우도 설득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업이 돼야만 이루어져야 그쵸. 될 네. 이제 그런 종합 예술이에요. 네. 근데 작가는 내가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 이 사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요. 1950년도에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을 쓴 정비석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네. 대학 교수의 부인이 사교춤을 췄다. 그 이유만으로 그 나라가 전체가 들썩들썩거렸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그게 이제 문화의 흐름인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있죠. 바로. 작가는. 네, 직접 네. 합법으로 네. 작가는. 네. 그런데 이제 영화 감독은 많은 타협과 많은 설득과 그쵸. 생각을 공유시켜야 또 되고 제작자도 예, 있고, 제작자도 뭐. 있고 배급도 해야 되고 뭐 그쵸. 아유 어렵습니다. 그 스크린도 잡아야 되고. 예, 아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좀 그런 재미는 좀 다른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만의 재미가 이제 작가가 혼자만의 작가라면 재미라면, 영화 네. 감독은 협업의 재미.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 세대잖아요. 그렇죠. 파급력이 다르죠. 효과가. 예, 맞아요. 아무리 좋은 글을 썼어도 정말 아주 어떤 짧은 영화라도 아니면 짧은 영상이라도 그게 주는 효과가 너무 그럼요. 크잖아요. 예. 태양의 후예 같은 작품이 1억 명 이상의 중국 사람들이 시청을 그러니까요. 했고 네. 시진핑이라는 그 중국 지도자가 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왜냐하면 자국민 1억 명 이상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스크린 앞에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정말 한국의 그 드라마들도 뭐 대장금이나 뭐 주몽 이런 것도 정말 어디 이란이나 이런 중동에서도 뭐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고 그래서 있고요. 제가 이게 영화로 세상을 바꾸는 일, 생각을 바꾸는 일에 이렇게 그 사명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좋게 선영하면 국제시장 같은 건 세대 간의 갈등, 핵을 해소시킨 작품이거든요. 네. 할아버지 세대가 맞아요. 어떻게 네. 땀을 흘렸는지, 너희들이 느끼는 이 풍요, 음. 너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수 있고, 또 문재인 후보, 대통령이 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앞선 선대에 너희들이 꼰대라고 생각하고 네. 너희들보다 영어 발음이 안 좋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너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정말 강렬하게 줄 수 있는 작품이 이 영상이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예쁜 여자를 하도 많이 봐서 예쁜 여자에게는 안 흔들린다 했더니 X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거는 방송국에 계셨으니까 아니죠, 아니죠. 방송국뿐만 아니라 영화 만들면서도 뭐 얼마나 예쁜 여자들 많이 그러니까 보셨을 제가 이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인데요. 또 이제 예술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날이 있어요. 오디션을 제가 이제 하루에도 뭐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뭐 한 작품이 만약에 들어갈 거면 수백 명, 수천 명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떨 때는 우리 딸아이가 네. 이게 긴장을 많이 한 청년이 와 있을 경우 네. 처음 오디션을 본다든지 이러면 막 입술이 덜덜덜 떨리고요. 코에 그러겠죠. 땀이 잔뜩 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들 앞에 이게 있으면. 왜냐면 예.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이렇게 긴장하겠지. 왜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러면 프로듀서한테 그래요.
이 PD 저 친구 떨어뜨리는 거 아니니까. 왜냐면 재능은 있어 보니까. 너무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물 한 잔 먹고 그다음 대본 안 외워도 되고 그리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데 마음이 아직 진정 안 된 것 같으니까 맨 뒷번호로 돌려줄 테니까 천천히 다른 사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이 편안하게. 있는가 하면 다른 날은 딱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여자분을 본 거예요. 그럼 쟤 봐라. 좀 묘한데 쟤?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어떤 그런 탐심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대중적 시선으로 이 친구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배우나 혹은 남자 배우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세상적 눈으로 판단하는 날이 있죠. 네. 그런 날은 일어서 볼래요? 뒤로 돌아볼래요? 카메라 좀 당겨보세요. 줌인해보세요. 야, 눈이 뭐, 그러니까, 도발적인데?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있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날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어제, 물론 이 캐스팅 하거나 이런 면 뭐 워낙 많이 보잖아요. 뭐, 작품이 있다 그러면은 뭐 계속 만날 텐데, 어쨌든 작품을 하면서 또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볼 때 또 이 영화나 흔들리죠. 쪽은 본능인데요. 남자인데. 그럼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리따우신 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눈이 움직이죠. 이건 본능이죠. 네. 아, 그렇군요. 또 매번 사랑을 꿈꾸죠. 단지 행위로 옮기지 못할 뿐이지. 알겠습니다. 너무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정말 오박산의 사람들, LAR이랑 좀 너무너무 그 명작품들인데 그때는 또 시트콤이 많지도 않았잖아요. 그 재밌는 시트콤을 쓰셨는데 저도 정말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남을 웃기려면 머리도 좋아야 하고 또 감각도 남달라 할 것 같은데 원래 좀 이렇게 웃기고 재밌는 분이세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제 그런 LAR이랑 오박산의 사람들 같은 시트콤도 좋은 선배들, 좋은 협업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같이 공동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교수님들한테 좋은 지도도 받았지만 최양락이라는 그 기승전결 구조를 짤 수 있는 개그맨. 구성력을 갖고 있는 그 최양락이라는 그런 연기자와 같이 작품을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행운이죠. 근데 이 프로에 오박사나 이런 게 나오셨어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었는데 그 전에 제가 꽁트 코미디로 먼저 훈련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극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희극인이었어요. 그래요? 머리가 좋았네요, 그분이. 센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충청도 분이셔서 구수하잖아요. 웃겼어요. 네, 맞아요. 그 작가로서 상도 많이 받으셨죠? 그렇게 그냥 남들 받는 정도.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그냥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이렇게 몇 가지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잘 나가는 그 작가를 하시다가 무속인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의 구조는 제의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제사. 모든 그 기승전결 구조가 제사서부터 시작되고요. 절기. 절기는 신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적으로는 7대 절기가 있죠. 오순절도 있고, 무슨 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기타 등등. 똑같습니다. 저희들 단오, 추석, 구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절기가 있죠. 한국인의 이제 토속신들, 그러니까 우상들과 다 관계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희곡을 전공하면 그러한 토속 샤머니즘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의 정상적인 작가 수업을 받은 작가, 정말로 사명감이 있는 작가라면 자기가 부전공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굿이 있습니다. 장대내 굿도 있고 별신 굿도 있고 기타 등등. 부전공하는 굿이 있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굿을 연구를 해야 기승전결 구조를 짜죠. 그래요? 이야기의 구조를 가장 이해하기 빠른 게 굿이에요. 희노애락 오욕 칠정이 굿 구조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둠들이 잘 이용하는 거죠. 사단들이. 그러니까 굿에 그런 내용들이 다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볼까요? 이제 만약에 이건 예니까 제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박사예요. 카이스트 같은 그러한 연구소에 이제 소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우리는 그를 K라 합니다. 그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외국에서도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미국의 MIT 공대를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쳐요. 삼성연구소에서 기술 또 기술적인 것도 자문을 하고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어느 날 집안에서 구술한다고 합니다.
정말 가기 싫어요. 네. 무신론자고. 네. 근데 너무나 할 수 없이 할머니가 등을 떠다 밀다시피 해서 부탁 아닌 부탁을 해서 그 자리에 가요. 네. 가면 이 사람과 이 K라는 사람과 할아버지만의 비밀이 있어요. 어렸을 때. 7살 때 가졌던. 예. 이게 귀신이 접신이 귀신도 어둠도 권능이 있어요. 예. 가짜지만 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며 진리의 편에 서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어둠이 권능이 있습니다. 네. 어떤 권능이 있냐면 할아버지인 것처럼 거짓화돼서 귀신이 사단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거야. 이 K와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예. K야, 네. 너 7살 때 개울에서 고무신 닦다가 그게 떠내려가서 죽을 뻔할 때 할아버지가 구해줬잖아. 장대나무. 본인만 알고 있는 이 하나가 터치가 될 때 이 사람의 눈물이 터집니다. 예. 그리고 할아버지의 놀라겠네요, 그리움이 자극되는 진짜. 거죠. 예. 이게 바로 카타르시스예요. 이게 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작품에 카타르시스 변곡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 그것을 작품으로 치느냐 안 치느냐가 우리 결정하죠. 예. 제사에서부터 이게 원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네. 뭔 소리 하다 흘렀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예. 그래서 그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다 절기를 그렇지는 이해를 해야 않고요.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토속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죠. 대한민국의 문화를 어떤 문화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문화, 한의 문화라고 하죠. 예. 한은 그러니까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닥치는 반도 국가에서 반만 년 동안 500번 넘는 침략 속에서 견뎌야 됐던 이 땅의 여자들의 눈물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렇죠. 우리는 흔히 어머니의 한이라고 그러고 네. 옛날 뭐 한오백년 같은 노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한은 심벌리즘으로 천둥, 번개, 그러니까 바람, 구름, 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악기화된 게 이제 사물놀이고요. 그게 천둥, 번개, 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방색이라고 있어요. 쪽빛, 남빛, 뭐 이런 한국 고유한 색들이 다 한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민속학이라는 치정 아래 이제 그게 샤머나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려면 관찰을 해야 되고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쪽하고 가까워지신 거네요. 가까워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거짓이고 어둠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영을 묻고요. 예.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되고 예. 피폐해집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 얘기 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네. 제가 이제 무당들 인간문화재를 하도 만들어주고 저희 장모님이 남녀호랑객 SGI 일본 불교 부회장님이셨고 한국 지금 그 정도로. 예, 저희 예. 집사람이 창가대학이라고 하죠. SGI에서 만든 일본 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불교 쪽이 좀 심취가 돼 있었고요. 예. 저희 아이들까지 제가 절로 뭐 무속인들과 아니 이렇게 거기서 하고. 무슨 제작사도 차려 네, 주셨다고? 무당들이 뭐 제작사도 차려주고 그랬는데 이제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예. 찾아오셔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이제 들었다고 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찾아오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왜 어린 나이서부터 컬링을 하시지? 네. 그죠. 40이 넘어서 이 컬링을 했습니까? 이건 저한테 그냥 제가 정한 제 그냥 마음에 어떠한 이런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이 이제 문화가 이 세상의 도구로 다 사용될 그 시절이 올 건데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이제 알만한 그 용사가 필요했고 그럴 때가 또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심리나 전략을 이제 알게 하려고 저를 파견 보냈었는데 오늘이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